스마트폰과 한몸처럼 살아가는 10대 학생들에게서 스마트폰을 전면 금지한 미국의 한 작은 고등학교의 실험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새 책 회복력 시대를 출간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할로윈을 맞아 찾아온 아이들에게 대마 성분이 함유된 사탕을 나눠준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요새처럼 강하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가 최근 한 북한 기독교인에게서 받은 편지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남가주 일대를 강타한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9일까지 일부 지역에 비와 눈 돌풍이 계속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스마트폰과 한몸처럼 살아가는 10대 학생들에게서 스마트폰을 전면 금지한 미국의 한 작은 고등학교의 실험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 매사추세츠주 윌리엄스타운의 기숙학교 벅스턴 학교가 1년간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없애는 사회적 실험에 나서 작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지난 5일 보도했습니다.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벅스턴은 전교생이 57명인 작은 규모의 기숙 학교입니다. 그런 만큼 이 학교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들어와 점점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갉아먹었습니다. 지난해 한 학생이 학교에서 일어난 다툼을 실시간 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사건이 일어나자 학교 측은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대신 휴대전화 업체인 라이트폰과 제휴를 맺어 전화, 문자 등 최소한의 통신 기능만 있는 휴대전화를 전교생에게 지급했습니다. 이 정책이 발표되자 처음에는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존 칼라퍼스 교감은 다들 울고 선생님들한테 소리를 질렀더라며 학부모님들 반응도 엇갈렸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는 1년에 걸쳐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금지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인데 9월에 시행한 첫 조사에서는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진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학교 학생인 야말리아 마크스는 올해 스마트폰을 쓰지 않게 되자 친구를 더 많이 사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덜 하니 훨씬 행복하다면서 다시 항상 폰을 들고 다니는 삶으로 돌아가게 될진 잘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새 책 회복력 시대를 출간했습니다. 그는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3차 산업혁명, 한계비용 제로 사회 등 여러 조서를 통해 사회변화 전망의 통찰력을 발휘해온 작가입니다. 한국어 번역판 출판사인 민음사를 통해 진행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앞으로는 적응성 등이 중요한 회복력 시대의 도래를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효율성을 추구하며 인간의 자연 지배를 통한 물질적 발전을 당연시해온 이른바 진보의 시대가 끝났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우리는 사고를 재설정해야 한다며 지난 1만 년 동안 인간은 자연을 인간에게 적응시키며 멸종의 길을 달려왔다. 이제는 다시 인간이 자연에 좀 더 정교한 방식으로 적응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회복력 시대에 대해 그는 금융자본에서 생태자본으로, 과소비에서 생태관리로, 대기업에서 민첩한 최첨단 중소기업으로, 세계화에서 세방화로, 지정학에서 생명권 정치학으로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미래의 직업은 모두 제3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창출될 것이라며 이미 태양광, 풍력에서의 일자리만 하더라도 화석연료 원자력 발전 분야의 일자리를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에게 그는 시민의회, 생태관리, 교육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 활발하게 참여해야 하고 공감을 바탕으로 주변의 다른 생명체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상세계는 현실 세계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며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면 가상세계를 유지하되 밖으로 나가 자연에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낼 방법을 찾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할로윈을 맞아 찾아온 아이들에게 대마 성분이 함유된 사탕을 나눠준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일 캐나다 CBC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밤 캐나다 중남부 매니토바주 위니펙 툭세도에서 한 학부모의 9살 딸이 대마 성분이 든 마약 사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학부모는 딸이 가방에서 처음 사탕을 꺼냈을 땐 인기 있는 사탕처럼 보이도록 포장돼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걸 알아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 딸이 60분 활성화가 무엇을 의미하냐고 물었고 학부모는 그제야 사탕 봉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포장지에는 60분 활성화와 함께 600mg THC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THC는 대마의 향정신성 성분입니다. 대마를 허용하는 캐나다에선 THC가 포장당 10mg을 넘을 수 없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마약 사탕엔 허용치의 60배가 넘는 THC가 포함돼 있던 셈입니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초 유통, 불법 대마초 유통 등 13건의 혐의로 이 사탕을 나눠준 63세 남성과 53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이 마약 사탕을 준 아이들의 나이는 적게는 만 6세에서 16세 사이로 조사됐으며 이들이 사탕을 나눠준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가 최근 한 북한 기독교인에게서 받은 편지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오픈도어는 편지를 공개하며 탈북민이 아닌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직접 소식을 듣는 경우는 드물다며 최근 밀반 입된 편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지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현재 무역이 심각하게 제한돼 구할 수 있는 물품이 너무 적다며 전염병과 박해와 같은 우리가 직면한 모든 환란은 전쟁의 시기를 연상케 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에 충실할 것이라며 북한 교회의 미래는 우리의 믿음과 가족, 다음 세대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편지에는 삶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따뜻한 도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크게 느낀다며 우리는 처한 고난에 움츠러들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은 요새처럼 강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픈도어와 전 세계 기독교 자선단체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지원에 감사하다며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을 갖고 단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픈도어가 지난 1월 발표한 2022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 따르면 북한은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기독교 박해국 2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계속 1위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기독교인임이 발각될 경우에는 당사자와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처형당한다며 북한 당국의 박해는 심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가주 일대를 강타한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9일까지 일부 지역에 비와 눈, 돌풍이 계속됐습니다. 주님의 숲 기도원이 위치한 샌버난디노 주변의 국유림 도로가 폐쇄됐고 인근의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정전,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님의 숲 기도원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가주 교통국에 따르면 8일 하일랜드 파크 인근 110번 도로의 모든 차선이 물에 잠겨 교통이 마비됐으며 브랜포드 스트리트에서 5번 프리웨이 남쪽 방향 오른쪽 차선이 배수 작업으로 폐쇄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폭우로 인해 온타리오의 빗물 배수구에서 쏟아진 물줄기에 사람들이 휩쓸려 이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온타리오 소방국에 따르면 8일 오전 9시 50분께 베이커 에비뉴와 필라델피아 스트리트 인근에서 6명의 사람들이 하류로 휩쓸려 유역 안으로 들어가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또한 LA 소방국은 8일 오전 110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 워싱턴 블루바드 인근 빗물로 불어난 강에서 침수된 빈 차량 2대가 목격돼 수상 구조가 진행됐으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폰타나와 고지대 사막 사이인 15번 프리웨이의 카운패스 인근 하천 바닥이 불어나 샌버난디노 카운티 소방국이 물에 휩쓸린 차량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오시 본드 파이어 지역은 진흙이 쏟아져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이번 비로 샌버난디노 카운티의 투표소 한 곳이 폐쇄되기도 했으며 몇몇 놀이공원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칼스베데의 레고랜드와 부에나파크의 나츠베리 팜이 8일 운영을 중단했고 디즈니랜드의 일부 놀이기구도 운행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 소식입니다. 지난해 2월 군부 쿠데타로 시작된 미얀마의 비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얀마 민간전략정책연구소인 ISP 미얀마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군부의 폭정 탓에 그간 숨진 민간인이 최소 7,158명에 달합니다. 군부의 유혈 진압이 이어지면서 미얀마엔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버린 아이도 부지기수입니다. 최근엔 웨슬리 사회 네트워크가 시작한 이색 프로젝트는 기구한 상황에 처한 미얀마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웨슬리 사회 네트워크는 한국교회 성도에게 기증받은 중고 장난감을 미얀마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열고 있는데 그 중심엔 이 단체의 사무국장인 김포 무지기교회 이주원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5월 기독교대한 감리회 중부연회에서 정연수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장난감 선물 프로젝트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정 목사는 당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과거 보육원 원장이었는데 보육원생들이 신기한 장난감을 갖고 놀 때가 많았다. 알고 보니 미국 교회에서 온 선물들이었다. 이 목사는 설교를 듣고 이번엔 한국이 미얀마의 사랑을 전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 선물을 통해서 미얀마 아이들이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